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쓰신 Change 9 포노 사피엔스 코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9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최재봉 교수님이 중요한 포인트만 나열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메타인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교육적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메타인지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고 검색해서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시대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표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표준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1에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재능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호기심을 끌어내어서 스스로 지식의 세상으로 날아가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꼭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인데요. 이 책에서 정말 참 와닿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꿈의 크기에 따라서 현실의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재분 교수님은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상상력의 폭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상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훈련은 바로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통해서 이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목표를 유도하는 상상력이라고 코드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드에서는 휴메니티를 강조하는데요. 인간성이죠. 존중, 인간 존중의 의미인데,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뇌는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핵심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표준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서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는 코드는 diversity, 다양성인데요. 이제 모든 것이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나와 다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요즘 기업들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 디지털 공간으로 모인다. 그래서 뭐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당근마켓을 지금 들고 있는데,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팬덤을 형성한 것이 당근마켓의 예인데,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그 내용을 퍼뜨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면 내 주변에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드에서는 resilience, 즉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낙관주의자의 길을 간다. 아주 새로운 용어인데요. 낙관주의자지만 아주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원인 분석력이다. 그래서 코드 1에서 아까 설명했던 메타인지랑 거의 이 메타인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empathy, 공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만이 상대를 분석할 수 있고 자신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지금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신의 실력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증명한다. 지금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서는 어떤 데이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거쳐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는 팬덤인데요. 가장 큰 권력의 지지를 받다. 대표적인 사실은 얘가 BTS라는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BTS는 일반적인 가수들과 다르게 스스로 먼저 유튜브라든지 다른 디지털 포메이션을 가지고 자발적 팬덤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라고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 마음의 표준을 새로 정하는 일이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uthenticity, 즉 진정성인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성을 갖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일관성을 갖고 진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오고 더욱더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